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재밌는 거 해줄게요. 전에 거 했고 1945년에 이제 일본이 항복했어. 항복하고 나니까 이제 중국의 무슨 당? 국민당과 중국의 이제 공산당이 한판 떠야 되겠죠. 왜냐? 야, 마리조와 2차 국공합작이지 사실 사이가 안 좋았어. 그리고 이미 공산당은 한번 배반당한 적이 있죠. 1927년 4.12 쿠데타. 뭔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둘이 으르렁거리니까 미국이 끼어들어서 해보자. 1945년에 충칭에서 회담이 열려서 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하면서 실갱이 하고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 웃긴 얘기 해줄게요. 공산당이 국민당에 붙었잖아. 그래서 일부 공산당은 무슨 군이 돼요? 팔로군이 되고 일부 군사는 아까 내가 신사군 냈다고 했죠. 이 신사군이 양쯔강에서 활동하던 공산당이거든. 한 2만 명 돼. 한 4만 명 돼. 실화야. 1944년에 신사군이 어디 이동을 했는데 국민당 장제스가 무슨 명령을 내렸는데 좀 힘든 명령이라 거부했다가 하기로 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신사군 몇만 명의 길을 가는데 장제스가 20만 명을 매복시켰다가 신사군을 다 죽여버렸어. 되게 유명한 사건이야. 그러면은 이 팔로고는 지금 북쪽에서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럼 마오쩌둥이 보기에 2차 국공합작이잖아.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5만 명인가? 5만 명 돼. 5만 명 신사군이 약간 명령 어겼다가 따라 하겠다고 복종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매복해가지고 신사군을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안 있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 충칭에서 미국이 중재를 했지만 드디어 1946년에서 1949년 중국판 6.25인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이 발생합니다. 10번 따라해볼게요. 이거를 46년에서 49년 무슨 내전? 국공내전이라 불러요. 그러면 국민당은 누가 지원해 주느냐? 미국이 지원해 주고 공산당은 누가 지원해 줘요? 소련이 지원해 주겠죠. 왜? 냉전 체제니까. 게다가 이 거대한 중국이 공산주의가 되느냐 자본주의가 되느냐가 세계사를 바꿔버리는 거야. 누구 역사까지? 대한민국 역사까지 완전 바꾸는 큰 전쟁이 뭐예요? 국공내전인 거야. 그러면 해보자. 이때 국민당군은 군대가 놀라지 마세요. 대략 400만 명. 그 다음에 공산당은 많아봐야 50만에서 100만 명이야. 근데 미국이 2차 대전 때 쓰던 모든 비행기 탱크를 그냥 올빵해줘요. 소련은 그렇게 못 해준단 말이야. 근데 기적이 벌어져. 결론적으로 누가 이겨요? 공산당이 이겨요. 그 이유가 뭐냐 해보자. 첫째, 국민당 정권이 너무 무슨 부패한 거야? 부정부패한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탱크를 5,000대를 주면 3,000대를 팔아먹는 거야. 자, 돈 쓰라고 실화야. 100조를 주면 이 중에 60조가 날라가 있어. 그 중에 30조가 누가 가져갔을까? 장제스 가문들, 친척들, 마누라 쪽 다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부정부패하고 두 번째, 경제정책을 잘못해가지고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면 인기가 없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세 번째, 이 공산당이요. 머리가 좋아요. 이 공산당은 싸우면서 계속 틈틈이 무슨 개혁을 해요? 토지 개혁을 해. 어떤 식으로 하느냐? 공산당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지주들의 땅을 뺏어서 농민에게 나눠줘 버리는 거야. 그럼 이 당시 뻥쳐보자. 실화야. 전체 국민의 90%가 농민이죠. 자기 땅이 없어. 거의 다 소작인이라고. 근데 공산당이 오자마자 심하면은 지주를 다 쏴죽인 다음에 땅을 막 나눠주니까 농민들이 미치고 환장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전역에 소문이 퍼지겠죠. 이때 장제스도 토지개혁을 했으면 안 망했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관념이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몇 군데에서만 토지개혁을 하다 보니까 전국의 모든 농민 자식들이 맞다. 내 자식을 위해서 나도 공산당에 들어가겠다. 해서 여러분 나중에 거꾸로 공산당군이 400만 명이 되고 국민당군은 50만 명으로 쪼그라들어. 왜 그럴까? 국민당군 대다수도 농부의 아들이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 평생 고생했지만 땅이 없는데 공산당을 땅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국민당이 무슨 부패? 부정부패, 경제난, 공산당의 토지개혁, 그 다음에 실제로 장제스의 부인의 동생인가? 남동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제스 부인네가 다 해먹었어요, 여러분. 하나 웃긴 얘기 해줄까요? 이때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이야. 트루먼이 미국 기자 있는 공개 석상에서 퀴즈를 내. 자, 미국 기자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부자일까요? 그 당시 40년대 난 안 돼. 누구냐 했더니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장제스의 부인인 송부인이다. 왜냐 해보자 여러분. 야 니네 5천조라는 돈 솔직히 감이 오니? 전 세계 제일 부자가 빌 게이츠가 100조야. 그럼 이 당시 내가 보기엔 5천조 이상을 줬어. 장제스한테. 그럼 이 중에 많은 부분을 장제스 부인 송미령이라 그래. 송미령이라는 여자가 저 돈을 갖다가 뉴욕 맨하탄에 있는 건물을 다 사들인 거야. 뉴욕의 땅을 다 산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트루먼이 보고를 한 거야. 아니, 전쟁하라고 5천조, 9천조를 줬는데 그 돈의 많은 부분이 미국에 다시 와서 맨하탄이라든가 그걸 다 사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 대통령 트루먼이 하는 말, 나는 전 세계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안다. 장제스 부인이다. 라고 딱 해버린 거야, 여러분. 그다음에 나중에 미국이 지원을 안 해줘버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뭐야? 국민당의 부정부패. 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장제스도 열나 처먹었어. 게다가 경제 개판. 그 다음에 공산당의 토지개혁도 있고. 근데 또 하나 진실을 얘기해 줄까요? 이건 약간 야사인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이거는 그냥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최근에 어떤 학자분의 논거에 의하면 37년부터 45년 국공합작업 때 일본이랑 싸울 때 공산당은 잘 안 싸웠대. 왜냐? 싸워서 지면 병력이 갈리니까 공산당은 도망 다녀서 농민이나 꼬시고 진짜 싸운 건 국민당이래. 그 증거가 뭐냐? 해보자. 공산당의 장군은 이 기간 동안 2명이 죽었대. 장군 중에. 어떻게 죽었느냐? 한 명은 말 타다가 낙마, 한 명은 병으로 죽었대. 근데 이 기간 동에 국민당의 장군들은 100명에서 200명이 죽었대. 야, 전쟁에서 장군 죽을 일이 거의 없잖아. 맞잖아. 근데 국민당의 장군은 100명이 죽었고 공산당은 2명이 죽었대. 그럼 우리가 아는 거랑 틀리게 정말 누가 치열하게 싸운 거야? 국민당이지. 그래서 국민당군 중에 최정예 부대가 저 동안 다 갈려버린 거야. 갈려버린 거고, 또 하나 이제 또 야사는 아니고 정사인데, 만주 이 지역을 한동안 그 국공내전 때 여기를 밀어서 공산당이 이제 만주만 남은 거야. 그래서 장제스가 모든 400만 명 병력을 해가지고 만주를 치려고 했어. 이것만 치면 이제 끝나. 근데 미국이 계산해봤더니, 잠깐만. 만주랑 지금 누구랑 붙어 있어? 소련이랑 붙어 있잖아. 근데 만주를 만약에 장제스가 먹으면 소련이 덤빌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장제스가 만주 치는 걸 막았어. 이게 패전 원인이라는 분도 있어요. 왜냐? 만주는 일본 애들이 이미 개발해놨죠. 여기에 탱크 공장, 총알 공장, 모든 군수 공장이 다 있었대.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 병참기지와. 그러면 이때 40 몇 년도야. 이때 장제스가 만주를 완전히 털었으면 전쟁이 끝나는데 만주를 못 건드린 거야. 그래서 몇 개월인가 한 1년 동안 버텨서 여기서 치고 나가서 졌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 듣기 나름인 거야. 정설은 아니겠지만 이런 설도 있어요. 자, 볼게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누가 져요? 국민당이 져서 해보자. 자, 보자. 이 넓다른 게 바로 뭐가 되냐?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이 한마디로 이제 무슨 국가가 됐어요? 공산국가가 되고 요거를 짧게 얘기해서 중국 공산당 정권, 중공이 된 거야. 몇 년? 1949년에 국공내전 이기자마자 중화인민공화국, 공산국가 중공이 되고, 아이고야, 우리의 장제스는요, 죽을 뻔 했는데, 미국이 항공모함을 보내서 여기서 다 여기로 피난 보내줘요. 바로 그 유명한, 따라해볼게요. 무슨 한? 타이완. 무슨 만? 대만으로 도망쳐요. 몇 년도야? 1949년. 요거를 역사 용어로 국민당의 정부가 대만으로 천도했다. 국부 천대라 불러요. 다시 국민당의 장제스와
그 정부가 천도했다. 어디로? 대만으로. 이걸 뭐라 그래? 국부천대야. 그래서 이때부터 1949년부터 이제 타이완은 나라 이름이 이제 무슨 민국이 된 거야? 중화민국이 된 거야. 왜? 중화민국이 도망친 거니까. 그럼 그 전에 수도가 뭐였어요? 난징이었다가 충칭이었다가 망해서 어디로 간 거야? 타이완으로 간 거죠. 그러면 아하 1946년에서 1949년 드디어 무슨 내전? 국공내전으로 중국은 아예 뻘겋게 공산주의가 되고. 그러면 누가 신났어? 소련은 신났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가 뭐가 된 거야? 공산국가가 된 거잖아. 누구 멘붕이야? 미국 멘붕이야. 이미 여러분 잘 들어봐요. 1947년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이 우리는 공산주의 세력이 전 세계를 먹는 걸 가만두지 않겠다. 트루먼 독트린을 하면서 이미 무슨 체제가 돼? 냉전 체제가 됐는데 연병할 중국까지 공산화가 된 거야. 그러면 봐봐. 그럼 어디는 인마이 포켓이야. 한반도 끝났어. 왜? 소련, 중국이 한반도 먹을 수 있겠죠. 그럼 한반도 먹으면 다음에 누구야? 일본이야. 일본 먹으면 바로 무슨 양이야? 태평양이죠. 바로 미국까지 올 수 있겠지. 미국 무슨 붕? 멘붕이야? 이기붕이야? 멘붕이 된 거야. 뭐 때문에? 국공내전 때문에. 그래서 국공내전 끝나자마자 갑자기 미국이 바뀌어서 일본에 대한 정책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야. 거기까지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하나 웃긴 얘기 해줄게요. 자, 타이완으로 갔을 때 장제스가 자기 부하 100만 명 데려가. 그 가족도 한 500만 명 데려가겠죠. 그러면 가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타이완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집을 그냥 빼서 총 대고 야 나가. 집 50평인데 나가 다 내쫓아버리는 거야. 야, 생각해봐. 갑자기 한 500만 명 이상이 들어오더니 총 들고 왔잖아. 내 집을 뺏어버린 거야. 그럼 당연히 데모하겠죠. 그냥 싸 죽여버려. 그냥. 그래서 어떻게 돼요? 49년에 가자마자 사실상 무슨 영을 내려요? 계엄령. 이게 좋아서 내린 게 아니야. 왜? 장제스 입장에서는 자기 권력이 100만 명인데 이 식구들 챙겨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럼 일단 뭐 원주민들 알게 뭐야. 그래서 막 엄청나게 죽여 그냥. 그러다 보니까 1949년에서 외울게요. 1987년까지 우리 몇 년간 40년간 대만은 무슨 영이야? 계엄령이야, 계엄령. 장제스 죽고 나서도 장제스가 내가 알기로는 1975년에 죽거든요. 이 사람 죽고 나서도 계속 계엄령인 거야. 정상적인 국가는 아니었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경제는 발전하고 했는데 경제는 발전하고 겉모습은 민주주의 사실상. 야, 생각해봐. 전두환이 계엄령을 전국에 퍼뜨리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 벌어진 거잖아. 그거를 40년을 한 거라니까. 이해되겠죠? 해볼게요. 외우자. 그래서 천천히 45년 일본이 패망하자마자 공산당과 국민당을 중지하려고 미국이 10번 충칭해서 회담을 열었지만 결렬되고 46년에서 49년까지 10번 국공내전이 발생했다. 근데 어이없게 누가 이겼다? 공산당이 이겼다. 그 이유 국민당이 부정부패했고 경제개혁이 실패해서 빈부차가 많이 나고 공산당이 뭐를 했어? 토지개혁을 해서 민심을 얻어서 결국 이렇게 됐다. 그래서 장제스는 얼로 튀었다. 대만, 타이완. 가자마자 무슨 영을 내렸어요? 계엄령. 몇 년도까지? 1987년까지. 여기까지 알겠죠? 그럼 우리 한국을 해보자. 한국은 빨리 할게요. 욕 좀 할게요. 연병할. 얄타회담으로 소련군이 대일전에 참전하죠. 얄타회담 아니었으면 소련은 일본이랑 안 싸웠기 때문에 만주나 조선을 누가 먹는 거야? 미국이 먹을 수가 있다고.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얄타회담으로 소련군이 100만 명을 내려와서 만주에 있는 일본군 무장해제한 다음에 한반도까지 들어와. 김일성 데리고. 그런데 미국은 일본 처리하느라고 소련보다 빨리 한국에 못 들어온 거야.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이 부산까지 내려오면 일본도 들어오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미국이 너무 놀래가지고 야 소련아 잠깐만 우리 선을 긋자. 무슨 선을 긋자? 38선을 거서 38선 이북은 니네 소련군이 일본군 잡고 38선 아래는 우리 미군이 잡을게 해서 38선을 먼저 얘기한 건 미국이야. 왜? 일본까지 넘볼까 봐. 그러다 결국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정치를 하는데 누구를 데려왔어요?
김일성을 데려와서 예식해서 간접 통치를 하고 남한은 무슨 군정이 미군정이 하는데 제기를 따라해볼게요. 1945년 12월에 무슨 모스크바 3상회담에서 신탁통치가 결정됐는데 어떻게 해요? 소련과 미국이 사이 안 좋아서 신탁통치가 안 되고 어찌저찌하다 여러분 분단돼가지고 남북한이 갈라진 거잖아. 그 이유가 뭐야? 냉전체제. 왜냐? 만약에 미국이 남한을 양보하면 바로 일본이 노출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소련은 어떻게든 북한을 가지고 있어야지 남한 먹은 다음에 일본까지 좀 견제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분단된 건 우리 잘못도 있겠지만 너무 시대가 안 좋았어. 무슨 체제의 희생양이 된 거야? 냉전체제의 희생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해줄게. 쉬운 거. 자, 해보자. 베트남 해보자. 자, 천천히. 베트남은 1940년 일본이 쳐들어와서 베트남을 먹었죠. 그러면서 꼭 꼬셨죠.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거짓부랑해서 베트남 먹은 다음에 착취했죠. 요것 때문에 1941년 일본이랑 싸우려고 또 안에 호찌민 할아버지가 써보자. 베트남 독립동맹을 만들어서 이때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민족주의가 연합해가지고 일본이랑 싸웠죠. 싸워서 드디어 1945년 일본이 도망갔어요. 도망가니까 호찌민 할아버지가 베트남 독립동맹을 이어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세웁니다. 자, 야, 그러면 해방되자마자 나라 세운 나라는 누구야? 베트남이죠. 베트남 무슨 공화국? 민주공화국. 자, 그러면 베트남이 이렇게 길쭉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위쪽은 중국이고 여기가 그 유명한 무슨 노이? 하노이. 이 아래가 뭘까? 무슨 공? 축구공이야? 싸이공이야? 싸이공. 한국으로 해보자. 하노이가 서울이면 싸이공은 부산쯤 된다고 쳐봐. 그러면은 자,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수도는 하노이인데 갑자기 프랑스가 등장을 해요. 몇 년도에? 1946년도에 프랑스가 등장하더니 남부지방을 프랑스가 다시 쓱 하고 먹는 거야. 물론 미국이 말렸어. 야, 너 왜 그래? 했더니 야! 하고 와. 왜? 프랑스 입장에서는 독일에게 침략당해가지고 5년 동안 개빡쳤는데 아니 베트남까지 잃어버리면 자기네 가난해지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는 제국주의 맞지. 맞잖아. 그 근성이 없는 거야. 그 아직도 근성이 있는 거야. 왜? 자기 전체주의 히틀러에게 두들겨 맞고도 끝까지 식민지를 포기를 안 하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 알제리 아시죠? 알제리도 독립했다가 다시 들어가서 10년, 20년 계속 싸웠잖아. 그래서 갑자기 1946년에 프랑스가 오더니 야, 베트남 내 거야라고 한 거야. 누가 빡치겠어요? 호찌민.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해보자. 저기다. 그래서 1946년에서 1954년. 몇 년이야? 거의 8년이죠. 이 8년 동안 제1차 베트남 전쟁 혹은 제1차 인도 차이나 반도 전쟁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럼 양아치는 누구야? 프랑스지 여러분. 나쁜 놈들이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이해가 되겠죠? 이때 영웅이 누가 되는 거야? 무슨 찌민? 호찌민이 되는 거야. 자마들아. 우리 해방되고 나서도 무슨 파가 많았어? 친일파가 있었죠. 그럼 물어보자. 베트남 사람 중에 당연히 친푸파가 많았겠지. 그러면은 친푸파는 숨어 있다가 프랑스 들어오니까 열광하겠죠. 그러니까 주로 어디 쪽에? 요 사이공 요쪽에는 친푸파가 많았나 봐. 그리고 여기 있던 친푸파도 도망갔겠죠. 도망가가지고 프랑스 만세 그러겠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프랑스 쪽이 된 거야.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자,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어려운 문제 해보자. 어려운 문제. 자, 그러면 잠깐만. 일본이 만주 먹자마자 막 국제사회가 지랄거렸죠.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돼? 아, 내가 먹은 게 아니라, 일로 와봐. 얘야, 푸이, 곰돌이 푸이야 해서 만주국 세웠죠. 프랑스도 욕먹어. 야, 20세기에 무슨 제국주의야 막 했더니 프랑스가 막 뭐를 굴려요. 머리를 굴리더니 해보자. 자,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베트남의 마지막 황제가 뭐지? 바오다이지. 베트남의 마지막 황제가 맞나 봐봐. 바오다이. 넘어가요. 아닐 수 있어. 자,
못 찾아? 안 나오니? 교과서에? 자, 넘어가. 여하튼 베트남의 마지막 황제를 마오다이라고 하자. 얘는 1945년, 잘 들어봐. 호치민이 베트남, 그 전에 하나 알아야 되겠다. 니네 우리의 마지막 왕조가 무슨 왕조예요? 조선 왕조지. 언제 생겼어? 1392년에 생겨서 1910년에 망했지. 맞잖아? 그러면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를 응으엔 왕조라 불러요. 얘네가 언제 생기느냐? 1802년에 생겨. 누구 도움으로? 프랑스 도움으로. 그 다음 언제 망할까?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가 언제 망할까? 아니, 이게 넌센스로. 1945년에 망해요. 즉, 프랑스가 베트남을 먹었지만 응우엔 왕조는 식물인간으로 살려줬었어.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면 1945년에 해볼게. 호치민 할아버지가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만들면서 바오다이를 누구로 하자? 우리 한국이면 고종이죠. 딱 찾아가서 왜냐면은 이 호치민 할아버지가 유학을 배웠어. 어렸을 때 약간 유교적인 것도 있어. 공산주의에서 황제씨요, 죄송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베트남 민주공화국으로 해서 왕정은 폐지를 하겠다. 하지만 당신과 당신 후손은 죽을 때까지 왕족 대우를 해주겠다. 해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 국회에서 제일 높은 자리도 주고, 그러니까 명예 대통령도 시켜주고 그래. 그래서 괜찮았어. 바오다이 맞나? 여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프랑스가 딱 남쪽을 먹었어. 46년부터. 전쟁 중인데 국제사회가 막 지랄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가 얘를 찾아가서 바오다이야, 너 베트남 민주공화국에서 장관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너를 왕 비스무리한 대통령으로 삼아주겠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야, 내가 고종이야. 조선 맞으면 고종이야. 일본이 물러갔다가 들어와서 갑자기 일본이 고종아, 너 황제 시켜줄 테니까 우리랑 붙자. 그럼 어떻게 돼? 안 해야 되죠. 근데 이 바보 같은 놈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1949년에 일본 애들이 만주국 만들듯이 자, 프랑스 애들이 남부지방에다가 베트남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주는 거야. 무슨 국? 베트남국. 그리고 전 세계에 뻥치는 거야. 야, 그게 아니라 봐봐. 여기는 자, 외우자. 1945년부터 베트남 무슨 공화국이었어? 베트남 민주공화국인데 이게 진짜 나라죠. 이게 원래 나라죠. 그런데 자, 생각해봐. 프랑스가 여기 먹은 다음에 계속 싸우니까 전 세계 누가 봐도 프랑스가 양아치잖아. 너 뭐 하는 거야? 야,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뭐 하는 거야 했더니 프랑스들이 머리 굴려서 1949년에 베트남의 마지막 황제를 데려다가 괴뢰국을 세웠죠. 그거를 무슨 국이라 부르는 거야? 베트남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때부터 이게 요거랑 똑같은 게 1932년에 만들어진 무슨 국이야? 만주국이랑 똑같은 개념이죠. 괴뢰국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좋은 점이 있지. 프랑스 군대도 싸우지만 마지막 황제 이용해가지고 바오다이에다가 야, 바오다이야, 너 그래도 옛날 황제였으니까 군대 좀 모아봐 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자, 해볼게요. 그러다가 결국 해보자 여러분. 뭐가 터지느냐 해볼게요. 여기 베트남이야. 그러면 여기는 어디 근처야? 하노이 이쪽에 있는 거죠? 북베트남이죠? 여기가 비엔 프라는 데야. 그럼 뭐냐? 호치민은 비행기가 없으니까 여기가 베트남 민주공화국이지만 프랑스 애들이 매일마다 막 비행기로 조지는 거야. 근데 열대 우림이라 비행기 쏴봐야 죽일 수가 없잖아. 근데 이상하게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무기가 안 떨어진 거야. 봤더니 여기에서 중국 공산당이 계속 무기를 대주는 거야. 그래서 그 프랑스가 야, 안 되겠다. 여기가 니엠비엠 푼데 여기가 이렇게 큰 평야가 있고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나 봐. 근데 여기를 지나쳐야지만 무기를 제공하는 완전히 주 요충지인가 봐. 그래서 프랑스 공수부대 몇만 명을 여기다 배치해서 여기를 딱 막으면 호치민이 굶어 죽는 거야. 왜냐? 중국에서 무기라든가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가 모든 돈이랑 병력을 쥐어짜가지고 DMF에 딱 막은 거야. 이때 기적이 벌어져. 뭐냐? 산이 엄청 높고 험해서 대포를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호치민이 어떻게 하느냐? 대포를 다 분해하는 거야.
수백 대 대포를 다 분해해가지고 수만 명한테 몇 개월 동안 산에다가 대포를 옮긴 거야. 그래서 산에서 조립을 한 거야. 조립을 하고 날씨까지 계산해가지고 왜 여기는 비행기가 없잖아. 어느 날 자 프랑스군 수만 명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상상외로 저기 있는 산에서 보통 대포가 한 20km 날아가거든요. 그럼 20km면 되게 멀잖아요, 여러분. 20km 되는 거리의 산에서 대포가 쏟아지는 거야. 막 대포가 나오는데 비행기가 떠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 밤에만 쏘는 거야. 그리고 막 이때 마치 장마철이었나 봐. 막 비가 오고 막 하니까 비행기가 못 뜨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DMBMP 전투에서 막 대포를 막 수천 발 쏴가지고 프랑스군을 거의 죽여버려.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제 멘붕인 거야. 그래서 와 지쳤다. 8년 싸웠는데 어떻게 안 된다 해서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한 다음에 자 해보자. 이거 되게 재밌는데 짧게 한 거야. 1954년 비엔 푸 전투에서 완전히 프랑스군을 괴멸했더니 프랑스가 마드모아젠 어떻게 해요? 항복을 해서 따라볼게. 1954년 스위스야? 자, 스위스, 야, 나 제네바 봐,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에서 뭐가 열립니까, 여러분? 제네바 회담이 열립니다. 이 중요해요. 여기서 첫째, 프랑스는 앞으로 베트남에서 당장 아웃 나가겠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봐봐. 여기 잘 들어봐요. 현재 이렇게 베트남인데, 자, 여기는 자꾸 해볼게. 공산국가인 베트남, 무슨 공화국이야? 베트남 민주공화국이고, 아래는 옛날 황제가 있는 베트남국인데 자본주의죠. 마치 남한과 북한이잖아. 지금 정부가 두 개잖아. 그래서 제네바 회의에서, 야, 일단 베트남을 북이 17도로 나누자. 왜? 국경선이 있어야 안 싸우잖아. 그래서 프랑스는 물러갔지만 베트남 민주공화국이랑 바오다이가 있는 베트남국이랑 383처럼 17도로 나누자. 나누고 2년 안에 유엔의 감시하에 무슨 선거? 남북한이 총선거를 해서 양쪽에 각각 국회의원 뽑아서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만들자고 약속한 게 뭐야? 제네바 회담이에요. 야, 그러면은 봐봐. 제네바 회담으로 프랑스 물러갔지. 2년 안에 베트남 민주공화국이랑 베트남국이랑 합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하나의 나라만 되겠죠. 게다가 또 하나. 미안하다. 또 제네바 협정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이거 알아맞히면 좋은데. 54년이야. 이거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여러분 6.25가 몇 년도에 끝나요? 53년에 끝나죠. 그 마침 국제회담인 제네바 회의가 열렸잖아. 여기서 무슨 문제까지 와요? 야, 6.25 이후에 남북한이 분단인데 이것도 해결하자라고 제의가 올라왔는데 솔직히 소련도 막 관심 없지. 미국은 더 하기 싫지. 그래서 그냥 미국이랑 소련이랑 쌩까서 흐지부지 됩니다. 그러면 6.25 53년에 끝나고 분단당 상태에 남북한을 한 번 더 이렇게 통일하자고 회담이 열렸던 게 제네바 회담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냉전 체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내가 알기로는 미국이 거절해서 그냥 끝나버린 거야. 그럼 해보자. 이 문제 풀어봐요. 이 회의는 6.25 이후 분단된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서 의논하려고 했었다. 감이 안 잡히지. 무슨 회담이야? 제네바 회담이야. 그러면 그렇게 보여준 다음에 다시 문제 만들어 볼게. 요 회담은 6.25 이후 남북한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려고 하였지만 되지 않았다. 요 회담에서 결정된 걸 고르시오. 프랑스가 나가기로 했다. 북이 17도로 남북이 2년 안에 총선거 하기로 했다. 제네바 회담. 틀릴 수 있겠지. 나왔던 문제. 이거 혹시 이런 문제 풀어본 적 있니? 우리 친구는. 그래? 이거 나왔던 문제거든? 옛날에. 근데 나오면 괜찮겠지, 이것도. 나 괜찮겠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야, 이거 자세하지? 외워지지? 응? 됐어요. 자, 근데 하는 김에 베트남 먼저 해보자. 자, 천천히. 봐봐. 자, 말로 해보자. 1940년 일본 놈들이 베트남을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사람 많이 죽이죠? 그래서 1941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호찌민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베트남 민주
공화국이 만들어지고 이 순간 마지막 왕조인 무슨 왕조? 응우의 왕조는 1802년에 생겨서 1945년에 없어진 거죠. 하지만 마지막 황제였던 바오다이를 되게 잘해줬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니, 아니다, 미안하다. 병신, 아니, 틀렸어. 바보. 얘기를 하지. 41년에는 이게 아니죠. 베트남, 무슨 동맹? 베트남 독립동맹이고, 그렇죠? 1945년에, 미안해. 1945년에 베트남 민주 뭐가 돼요? 공화국이 되고, 이때 응회왕조가 망한 거죠? 그런데 1946년에 프랑스가 남쪽으로 쳐들어오면서 46년부터 54년까지 1차 베트남 전쟁 벌어지죠. 그래서 54년에 여기야 여기서 니엔, 미엔, 푸 전투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이기죠. 그런데 이 전쟁 중에 프랑스가 괴뢰국을 만들죠. 마지막 황조인 바오다이 내려다가 1949년 만주국처럼 베트남 국을 세웠죠. 그러다가 DMBM 푸 전투 진 다음에 1954년 같은 해에 무슨 마 조약을 맺어요? 제네바 조약을 맺어서 첫째, 프랑스 나가겠다. 두 번째, 북이 17도를 기준으로 선을 그은 다음에 2년 후에 총선거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제네바 회담에서는 누구도 거론해요. 남북한 한반도 문제도 거론했다. 거기까지 알면 되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제네바 협정. 그런데 봐봐. 54년이 되니까 냉전이 많이 풀린 거야, 심화된 거야? 심화된 거죠. 자, 봐봐. 이거 재밌다. 무슨 얘기 해줄까? 봐봐요. 자, 이 당시 황제인 무슨 다이가 있었어? 바오다이는 누가 밀어준 거야? 프랑스가 밀어준 거지. 프랑스 나갔지. 바오다이 이제 끝장이지. 끝장이잖아. 근데 미국이 봤더니 멘붕인 거야. 봐봐. 자, 지도 그려보자. 자, 여러분. 이만큼 지금 무슨 화가 됐어? 공산화가 됐죠. 그거 잘 들어봐. 이만큼이 지금 무슨 남이야? 베트남이죠. 그거 해보자. 제네바 협정으로 총선거하면 누가 이기느냐? 잠깐만, 나 좀 해볼게요. 베트남이야. 이미 여기는 토지개혁을 해서 다 백성들에게 토지를 줬어. 여기는 토지개혁이 안 됐어. 그러면 남북한이 총선거하면요, 99%로 호치민이 이겨요. 그럼 호치민이 이기면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되면 완벽한 무슨 화가 되겠어? 공산화가 되겠죠. 그럼 해보자. 중국도 공산화인데 베트남도 공산화가 되면 바로 옆에가 미얀마다, 미얀마, 라오스 공산화 되겠죠. 얘네까지 괜찮아. 동남아시아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태국도 공산화가 되겠죠. 맞잖아. 여기가 미얀마다.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여러분 다 공산화가 되겠죠. 게다가 무슨 핀? 머리핀이야, 필리핀이야. 필리핀 공산화 되겠죠. 무슨 내시야? 인도네시아 공산화 되겠죠. 그러면 야, 중국 10억에다 여기다 7억은 되거든. 난리가 나는 거야. 이때 미국이 뭐라 그러느냐? 자, 도미노 이론이란 얘기를 해요. 도미노가 뭐야? 이렇게 블럭이 있는데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죠. 갑자기 미국이 하는 말. 야, 베트남이 공산화 되면 동남아시아 다 공산화 된다. 그럼 누가 위험하다? 야, 니네 그거 알아요? 인도네시아에서 좀만 가면 호주야. 뉴질랜드라고. 위험하다 이거야. 그래서 갑자기 미국이 끼어들어요. 언제 끼어드느냐? 해보자. 자, 해볼게요. 바오다이가 아주 아끼던 프랑스 유학파 폭실한 카톨릭 신자인 응오딘, 한글 어려워요. 응오딘 지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베트남 사람인데 프랑스 유학파고 폭실한 카톨릭 신자고 아마 미국도 유학 갔다 왔을 거야. 이 사람이 총리였는데 황제가 잠시 프랑스로 놀러 갔어. 놀러 갔을 때 미국이 얘에게 접근해. 야, 바오다이 말고 너 나랑 붙자. 내가 잘해줄게. 왜요? 프랑스는 갔지만 우리가 들어올 거야. 미국이 들어올 건데 나랑 할래 했더니 뭐예요? 그러고 오케이를 해요. 그래서 1955년 바오다이 황제가 잠시 놀러 간 사이에 응오딘 디엠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우리는 왕정을 폐지하겠다. 베트남국을 없애고 공화국이 되겠다. 해서 선거를 해가지고 자, 이해 베트남 봐봐. 그 전이 무슨 국이었어요? 베트남국이었죠. 자꾸 외워. 언제 세워져요? 프랑스가
1949년에 세워진 거지. 근데 요 베트남국을 응호딘 디엠이 무너뜨린 다음에 베트남 리퍼블릭, 베트남 공화국을 세워주는 거야. 요거 뒤에는 누가 있는 거야? 미국이 있는 거야. 왜? 미국은 얘네를 지원해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까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그럼 해보자. 남부는, 자, 지금 외워. 남부는 프랑스가 들어와서 지네가 먹다가 국제사회가 뭐라 그러니까 바오다이를 안 쳐다가 10번. 49년에 무슨 국? 야, 그럼 49년이면 무슨 내전 끝날 때야? 국공내전 끝날 때 남베트남 무슨 국? 베트남국이 됐다가 제네바 협정으로 프랑스 떠나고 우주공산이 되니까 미국이 누구를 꼬셔요? 10번. 응호딘 지엠. 뭐라고요? 응호딘 지엠을 꽂아서 무슨 국을 만들어요? 베트남 공화국. 그리고 뭐 할까? 야! 자, 그럼 지도 그려볼게. 자, 이게 북위 17도야. 그러면 1955년이야. 1955년 현재 여기는 호치민에 써볼게. 베트남 무슨 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이고 아래는 베트남 그냥 무슨 국이야? 베트남 공화국이죠. 봐봐 잠깐만. 그러면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공산주의 국가고 짱이 누구야? 호찌민 아저씨고 누가 도와줘요? 중공과 소련이 도와주고 있으면 베트남 공화국은 무슨 주의 국가야? 자유주의 국가고 누가 짱이야? 응호딘 지임이 짱이고 뒤에는 누가 있는 거야? 미국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년 전 1954년에 무슨 바 회의에서 제네바 회의에서 2년 안에 남북이 총선거 하기로 했잖아요. 갑자기 베트남 공화국이 야 우리 총선거 안 할 거야. 저 새끼들 빨갱이야. 안 넣을 거야 하고 총선거 거절해. 완전 분단이 돼버린 거야.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야? 미국도 있는 거죠. 왜? 총선거 하면은 여러분 뻘겋게 변하거든. 얘는 토지개혁을 했거든. 얘네 안 하고 있잖아 여러분. 결국 좀 있다가 뭐가 터지는 거야? 통킹만 사건으로 2차 베트남 전쟁까지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얘들 헷갈리는데 봐봐. 잊지 마세요. 베트남은 1945년 독립되자마자 호치민이 10번 베트남 민주공화국.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정상인데 프랑스가 쳐들어왔어요. 국제사회가 뭐라 그러니까 49년에 바오다이 앉혀다가 뭐 만들었어? 베트남국. 그러다가 제네바 협정으로 프랑스 떠나버리니까 미국이 들어와서 새로운 꼭두가시 무슨 GM 응호대 GM 앉혀다가 55년에 무슨 공화국을 세운 거야? 베트남 공화국. 참고로 다음에 하겠지만 요 55년도에 일본에서는 아주 큰 사건이 있죠. 55년 체제 자민당. 그렇죠? 또 54년에는 나중에 배울 거야. 54년에는 뭐가 있어요? 일본의 경찰 예비대가 자위대가 되고 그런 것까지 다 해줄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일단 중국은 했지. 중국 쪽 했으니 누가 하는 거야? 베트남 먼저 했어. 누가 하는 거야 이제? 일본 하는 거죠. 한국사는 국사 힘이 아니까 제일 간단하게 할 거야. 근데 한국사 틀리면 안 된다. 알았죠? 자, 고생했어요. 힘들다 오늘.